2020년 IT 업계를 전망해보자. 내년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IT 업종과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오늘 2020년 IT 업계를 집중 분석해본다. 네, 올 하반기에 뜨거웠던 IT 그리고 내년에도 이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포트 안에 담아야 할 업종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번 시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지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올 한 해 동안의 IT 섹터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올해 유난히 IT 쪽에 이슈도 많았고 네.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급감했던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는 일본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이슈인 것 같고, 또한 사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도 올 연초부터 이미 지난 1년 동안 가격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 영향으로 올해 1분기부터 LG, 삼성 모두 적자 전환하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게 전격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또한 배터리 분쟁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도 가장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뉴스들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이 좀 폭락했던 것이 가장 크게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좀 힘들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2020년에는 또 폴더블 폰의 개화로 많은 분들이 쓰게 될 텐데, 이 폴더블 폰 기술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지 우리가 투자 시에 고려해야 될 것도 설명해 주세요. 실은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사실 좀 아픔이 있었잖아요. 네. 삼성이 출시하자마자 그렇죠. 문제가 돼서 다시 네. 회수하고 몇 달간의 이제 보정 작업을 거쳐 다시 출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데 삼성이 독자적으로 먼저 나섰는데 중국 화웨이가 또한 곧바로 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엑스메이트를 바로 또 중국에서 출시를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사의 폴더블 기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좀 저희가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폴드, 즉 안쪽으로 접는 방식인데 내년에는 그것은 이제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접는 클램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또 아웃폴딩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접는 방식이라 어느 쪽이 더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안정적일지, 또는 내구성 부분에서 어느 쪽이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버전을 내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포인트인 것 같고,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약간 호기심 정도이지 네. 본격적인 구매력이 나타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시기가 돌아온다면은 한 2021년도쯤에 많이 팔리게 되면서 대중화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폴더블 폰 부품주라던가 그러한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기술이라는 트렌드가 네. 일단 나오면 후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도 OLED TV가 나왔을 때에 비싸지만 결국은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판매 대수가 감소로 갔던 적은 없어요. 계속 네. 증가를 하는 것이고, 폴더블 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차지한 비중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전진하면서 그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고요. 결국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특별히 디스플레이라든가 힌지 관련된 부분의 부품주들은 아무래도 일감이 굉장히 늘어난 효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 이번에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2020년 전망을 해볼게요. 굵직한 회사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두 기업이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세 깎아먹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네. 사실은 한 약 10년 전만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본과 더불어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1, 2위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그때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배터리 셀을 만들지는 않았었고 LG화학의 부품 협력사로서 분리막을 공급하던 업체였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10년 지나 보니 LG화학의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로 축소되었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고, 네. 그 전에 협력사였던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라이벌로 등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불편한 관계에서 사실 기존의 LG화학의 강력한 어떤 고객이었던 폭스바겐이
미국 지역의 배터리 공급자로서 LG화학 대신에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작년에 있었고요. 네. 그것이 LG화학의 어떤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런 적극적인 어떤 법적 투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될지 사실 올해부터 좀 실적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전무했어요. 그리고 계속 내년, 그 후년으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내년엔 정말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까요? 사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기대 심리로 주가가 2배 폭등했던 맞아요. 시절이 있는데 그게 200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여전히 기대였고 지금도 여기까지 사실은 기대주였는데 사실 LG화학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익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픈 점인 거고요. 시장만 놓고 본다면 어차피 유럽 지역에서 2021년, 2025년, 2030년 이렇게 세 개의 노드 가운데 어떻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판매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향후 5년 동안 굉장히 빠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슈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실 이 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대를 걸었던 바도 있지만 폐지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시장이 성장해서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다로 해석도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초기에는 이전에 디스플레이도 그랬었고 맞아요. 자국 로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 제재를 하다가 네.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풀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도 뭐 상위 탑5로 해보면 LG만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 갖췄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저에게 유리한 점은 기존 한 3년 정도 막혔던 중국 전기 자동차 쪽에 이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반면에 보조금이 축소되면 중국의 고객들이 비싼 전기 자동차를 살 유인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이미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은 판매 대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 폴더블 폰이랑 좀 2020년에 시장 키워드를 비교해 보자면 무엇이 더 강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쪽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고 네.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는 휴대폰 전체 판매량 자체가 연간 성장률이 5% 미만으로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성장세 자체가 이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체하는 수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또한 빠르게 성장세 예상되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2차 전지 쪽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핫하고 많이 기대하는 반도체 시장 전망해 볼게요. 턴어라운드가 감지되고 있는데 막 급격하게 나타나진 않잖아요. 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닥이 것 언제냐라는 같아요. 것이었고요. 네. 저희 대담들 올 4분기일 수도 있고 내년 1분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준을 뭐로 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었고 네. 그래서 분기로 하면 약간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 반기로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기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 내년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올해 반도체 시장의 침체를 불러왔던 주된 이유는 수요가 부족했던 때문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 하락에 대한 요인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근데 최근에 가격 동향을 보면 그 하락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고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 보니 내년 1분기까지는 일부 품목은 하락이 지속될 수 있지만 반기 기준으로 본다면 2분기 중 어느 시점부터는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고요. 기업의 실적들도 전년 대비로 하더라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내년에는 확실히 나아진다. 그렇죠. 네, 라고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020년 IT주들 주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어떤 키워드에 주목할까요? 일단 내년에는 올해 일단 침체했던 반도체가 회복이 된다.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수요 측면에서 크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보다는 가격 하락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측면이 있어서 네. 삼성 하이닉스 영업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뭐 밴드로 말씀드리면 올해 대비 50 내지 100% 사이 어디쯤에 이익 증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설비 투자도 올해 굉장히 위축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장비 부품 관련된 업종도 저는 사실은 조금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성장세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디스플레이 쪽은 중소형 OLED 부분은 약간 회복이 되겠지만 대형 OLED나 LCD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내년에도 어려운 시기가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선별적으로 접근하자. 확실히 업종이 좋아지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해주셨고요. 반도체의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가격이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점에 초점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연구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